네, 외국인의 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튜디오에 못 나오셨는데요.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꿰뚫어보는 아카시온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오늘도 모셨습니다. 네, 전화로 연결돼 있을 텐데, 네,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뭐 건강하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오늘 괜찮으세요. 예, 아무래도,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에 나와서 얼굴을 좀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미국 하겠습니다. 대선 얘기를 할 텐데 사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이 말씀을 갖다가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이제는 뭐 거의 전문가가 됐으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오늘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까지 사실은 폭스 TV도 아니고요. 폭스 TV는 약간 보수 쪽이고, 그다음에 CNN은 약간 뭐 진보 쪽이니까 그 중간에 서 있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의 집계를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파이낸셜 타임즈를 좀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금 매 30분마다 결국은 지금 현재 대선에 관련된 내용들을 집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집계들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숫자들을 업데이트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고 계실 텐데, 지금 현재 파이낸셜 타임스는 조 바이든의 승리를 뭐 거의 확실시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우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선거 인단수로 252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고요. 그중에 203명은 확정적이고 49명은 지금 현재 리딩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 부분. 그런 아직은 경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바이든 쪽,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 있는 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한 49표 정도가 됩니다. 그에 반해서 트럼프는 대단히 좀 왜소합니다. 지금 현재 125표밖에 안 되고, 77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77표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두고 있지만, 48석도 지금 확실하게 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특히나 경합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 표가 대략 한 161표 정도가 됩니다. 이 대부분을 가져오지 못하면, 트럼프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기는 좀 대단히 어려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장의 뷰고요. 특히나 노스캐롤라이나랑 조지아 같은 경우가 지난 과거 10번의 선거 중에 9번을 공화당을 찍어줬던 그 표밭이에요. 근데 이 부분조차도 지금 현재 뭐 경합 지역으로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트럼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일부에서는 왜 아직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뭐 이런 분위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물론 그 여론조사들의 결과들은 대부분 다 바이든이 10%포인트 정도 앞선다라고 나왔지만 2016년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샤이 트럼프, 즉 샤이 보수 표 덕분에 승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그 여론조사에 이런 트럼프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 것이 이유가 아닌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나오면서 트럼프도 뒤집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는 텍사스와 펜실베니아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두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에 텍사스와 펜실베니아 등을 지금 돌면서 표를 얻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선거의 당일에 투표 결과를 낼 수 있는 지금 보시는 표처럼 발표가 가능한 스테이트 주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네.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도 나도 이 투표장에 나가서 투표하기가 부담스럽다 보니까 그 우편으로 해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편 투표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많이 진행했는데 사전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이 훨씬 더
그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잖아요. 그 미국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도 조기 투표를 했던 분들은 대부분 민주당 성향이 좀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로 공화당 측과 트럼프를 지지하는 측들은 당일날 직접 투표를 하겠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일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투표자들은 57% 정도로 6대 4 정도로 조금 더 트럼프가 유리한 쪽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의 결과는 당일날 네. 직접 나와서 투표하신 분들과 그다음에 우편으로 투표하셨던 투표 용지들이 모두 다 오픈되어야지만 결과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5대 5의 가능성이다. 트럼프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투자은행들은 또 반대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바이든의 승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로 놓고 과연 민주당이 블루 웨이브, 그러니까 결국은 백악관과 상원 그리고 하원 의원 모두를 장악하는 그런 반응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못할 것인가에 오히려 초점이 집중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든이 승리하게 되면 가장 선호주 또는 수혜주라고 판단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떤 섹터가 사실은 또 관심을 받게 될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바이든이 당선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국내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가 주목이 되는데 이 섹터도 섹터지만 사실은 금융시장에 조금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미국의 투자은행들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특히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다양한 리포트들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날도 리포트를 발간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향후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달러는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오일 유가는 하락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숏을 치는 것이 더 맞다. 이는 당연히 풍력이나 신재생 에너지 쪽을 더 많이 사용하고 향후 2050년까지 결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바이든의 전략 때문에 향후 석탄 화력 관련된 이런 석탄 화력 퍼슬 퓨얼들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하락세를 이끌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10년과 30년 불 트레저리 번드에 대해서 매수를 검토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S&P 500은 앞으로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든 정부의 그 증세 정책 때문에 결국은 기업들의 순이익이 하락할 것이고 이런 것은 결국은 S&P 500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이 미국 관련된 내용들은 물론 이렇지만 아시아 쪽 또는 이머징 마켓 쪽의 중요한 부분은 미국에서의 그 S&P 500 쪽에서의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에퀴티 마켓 쪽에서는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국은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지속적으로 약세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아주 공격적인 리포트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 시장에 그러면 투자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10년 30물의 국채가 네. 수익률이 좀 올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유동성이 그만큼 많아지고 국채 발행이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머징 마켓 쪽에 중국,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시장이 앞으로는 조금 더 소위 반등 내지는 흐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매도세가 요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오늘 좀 사기 시작합니다. 지금 그러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불복 선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요 사태도 가능하다는 그 외신 뉴스들이 많은데 매도를 하다가 이제 다시 매수세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들 같은 것들이 이제 반영이 다 됐고 앞으로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 수가 10만이 넘어간 상태에서 이게 피크다. 이게 뭐 정점이다. 그리고 애스트라제네카에서 뭐 백신이 나온다.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우선적으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매도를 했는지 잠깐 살펴보면 10월 29일, 30일 양일에 걸쳐서 코스피는 1.5조, 코스닥은 3,500억, 선물 1조 원, 토탈에서 거의 한 3조 원 가까이를 매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매도를 오히려 10월에 이 대부분의 펀드들이 소프트 클로징이라고 해서 펀드의 1년 수익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외국 펀드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반드시 미국 대선과 꼭 연결을 해서 볼 필요가 있을까는 조금 저는 다른 뷰를 갖고 있는데 어찌 되었건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세는 정리가 된 것처럼 보이고요. 11월 달 들어서 지금 양 이틀간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자금들이 들어오는 곳들이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부분은 분명히 보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배당 관련된 배당 수익에 의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최근 며칠간 은행주들이 저렇게 큰 랠리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 한 6%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출연하셔서 말씀하셨던 것이 또 배당주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고 그날 삼성물산 우선주도 상한가가 갔었고 제 기억이 맞다면요. 대신증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대신증권도 사실은 배당을 한 1,000원 정도 한다면 엄청난 배당 수익률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의 한 11% 가까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이거는 눈 감고 사야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알겠습니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매우 좋아 보여서 네. 배당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SE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해치펀드의 공격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적극적인 배당 성향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신증권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삼성물산, 삼성전자도 물론 그런 배당 여력을 아마 최대한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뵙고요. 건강 좀 잘 챙기시고 오늘 아카치온 컴퍼니 김주영 대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